사회비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 원장 김기현입니다. 자, 통합과학 오늘 특별 방송 마지막입니다. 분당에서는 낙생고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낙생고 문제가 원래 어려웠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조금 낙생고 선생님들이 좀 착해지셨는지 좀 수월하게 내시는 편이고 오히려 만점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만점 자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 작년 데이터 보니까 작년에 정시로 서울대 일반고에서 제일 많이 보는 학교가 저기더라고. 낙생고가 꽤 많이 보냈더라고요. 어차피 경기 남부 쪽에서는 그래도 그래서 난 낙생고 애들이 빡세게 공부를 하니까 내신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내신이 쉽지는 않은 학교예요. 내신이 쉽지는 않은 학교지만 이제 과학 면에서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좀 착하게 내신 편이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제일 원장님 봤을 때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중앙고예요? 중앙고 어렵죠. 중앙고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중앙고가 난이도가 되게 높고 한솔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돌마고도 문제 어렵고 야탑 어렵습니다. 에이씨 다 어렵네. 생각보다 옛날에 쉬웠다고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국어는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PD님? 국어 중앙고 어렵습니다. 국어 중앙고. 중앙고가 아마 내년에도 영덕여고도 지금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과학도. 그래요? 내년에 아마 과학이 중앙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경고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올해 그러니까 과목 평균 왕창 낮춰가지고 Z 점수를 올리시겠다는 교장 선생님의 입시를 좀 아시는 분 아닌가? 잘하시죠. 그분이 저건데 중앙고 과중반 도입하신 분이에요. 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또 낙생에서 또 다시 중앙으로서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 올해 13일날 발표하지 않나? 고등학교 다 발표? 1월 말 아닌가요? 이거 이 방송은 참 한참 뒤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없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통합과학 마지막 특별 방송인데 자, 오늘은 목차 분석 3단원과 4단원. 아까 지난주에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1, 2단원이 거의 뭐 승부처다. 네, 통합과학은 1, 2단원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3, 4단원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3, 4단원 같은 경우에 3단원에 이제 화학 변화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화학 변화는 이제 화학 1에 나오는 중화 반응 파트 있죠. 화학 반응 파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킬러 단원이에요. 중화 반응. 그거 어렵네. 네, 그 단원이 이제 제일 앞에 3단원 위에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 환원 2학기 반응 시작하자마자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쪽은 조금 문제가 많이 어려워. 특히나 중화고 작년에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쓰러졌어요, 애들. 그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 문제가 이제 조금 좀 관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다양성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파트여서 생명과학 파트인데 자연 선택설이 뭐니 이런 거 있죠. 진화 과정.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암기 요소가 많지만 이 생명과학 1은 제일 마지막 단원에 생태계 파트가 있거든요. 생명과학 1에. 제일 마지막 파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냥 통합과학에다가. 네, 그대로 옮겨 놨어요. 하나도 거의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파트는 생명과학 1 마지막 단원을 그대로 집어넣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3단원, 대단원 전체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으로 난이도로 따진다 그러면 화학 파트가 갑오브 갑이고 거기가 제일 어려워야 되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갖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파트는 오히려 자연 선택설이니 격리설이니 나오는 이 진화론 쪽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다양성, 고리파가 뭐라는 얘기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생명과학 1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조금 중학교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전혀 안 나와요. 중학교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생소하겠네요, 진짜. 전혀 새로운 영역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교과가 편제되기 전에는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었어요. 한 3년 전에.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서 중학교 때 언급이 되지 않은 산화 환원과 중화 반응 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마 되게 힘들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 하나도 이해 안 될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많고 고3에 킬러 단원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 되고 네. 특히나 중화반응 문제에서는 뭐 네. 1가짜리 이온하고 2가짜리 이온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시험 문제 출제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도 양심은 좀 있으셔서 그거 내면 애들 죽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가짜리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HCl하고 아, NaOH 그래도 그런 거 내는 사람 있어. 어떤 애 있어. 아니 그래도 분당에서는 네, 없었어요. 네, 네. 그렇게 어렵게 낸다는 중앙도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아, 그래. 여튼간 2가짜리 1가짜리 나오면 그건 수능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거 내면 되게 어렵고 이온의 개수 찾는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를 해도 괜찮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어려울 거다. 네, 많이 어려울 거다. 아이고. 네, 그래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아마도 화학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생명과학에 있는 자연 선택설, 격리설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요? 생명 시험 암기. 문제가 내용은 안 어려워요. 근데 뭐 그것도 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풀 먹는 놈이 누가 있어요? 토끼 있고 토끼 먹는 놈이 누가 있어요? 여우 먹고 이거 분을 올리는 건데 이게 어렵겠어요? 안 어렵지 하나도. 네. 개념은 되게 쉬워요. 개념은 네. 쉬운데 네. 그거를 문제화해가지고 바꿔놓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싶어요. 자료가 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문제를 고3 문제까지 풀어봐야 돼요. 아. 이 단원은. 아. 그래야 이과생들 자료 해석. 그렇죠. 자료 해석. 거의 자료 해석이에요. 그냥 그럼 또 생명과학은. 문해력 아니야? 문해력. 국어 안 되는 친구들 국어 안 되는 진짜 애들 생명과학 선택하면 안 힘들겠네요. 됩니다. 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3단원의 특징이고 대단원으로 보면 네. 4단원은 사실 생태계 파트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생태계를 갖다가 밑에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맥락성이 비슷해요. 위에 단원하고 그 밑에 있는 발전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통합과학 내에서는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이. 물리 파트거든요. 물리 1에도 안 나오고요. 물리 2에도 애매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냐면 발전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는 네. 물리 1에서 공부를 하는데 네. 전력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물리 1 영역을 벗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물리 2 영역하고 또 들어가기도 또 뭐예요? 이 부분은 아예 독단적이에요. 애매모호하구나. 예, 예.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이구. 전력 수송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수송해 줄 때 옛날에 저희 110V 쓸 때는 이렇게 뭐 만지작거리고 찌릿하고 그만이었지만 지금 220V를 올려놓으면서 딱 만지면 예쁘게 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전압을 갖다 올려서 보내주니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거거든요. 거기가 그 어려워요. 그 단원이 변압기라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를 배우는데 그게 상호 유도 작용이에요. 그게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도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는 전기 가뜨기는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느낌이 딱 우리 이거 친구들이. 비문학 파트인데 비문학에다 딱 씹으면 이거 빈문학 내기도 상당히 골치 아픈 아, 문제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력 수송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부분이어서 에너지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네. 기본으로 해서 네. 생명체들이 각각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네. 또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화학적인 에너지로 네. 전환시켜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만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고 그 에너지를 이용할 때 열 효율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네. 에너지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네.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신에너지는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막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언급을 일부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기는 해요. 뒷부분이.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깊게 공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나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학교 선생님도 원장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나 잘 하셔야 돼요. 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되게 재밌어 진짜 지금 원장님 얘기 듣는 게 이렇게 수업을 해주면 난 진짜 막 학교 일찍 갈 것 같은데 일찍 가도 막 아니, 근데 이렇게 과학에 막 하셔야 흥미를 되는데.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미술도 설명해 넘어가는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첫째 주에 설명을 해줬을 때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반적 맥락. 그러면서 물화생지가 유기적으로 되게 탁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막 가져가면서 과학을 싫어했던 아이도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방송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조차도 되게 이제 흥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통합과학이 상당히 그러니까 예전에 융합과학에 비해서 통합과학이 훨씬 더 좀 저는 발전되어 있고 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저는 업그레이드 보거든요. 버전 같아요 융합과. 네, 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융합과학은 너무 좀 잡다하고. 그때가 스토리텔링을 좀 시도하려는. 네 맞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었는데 네. 요번 스토리텔링은 조금 좀 다르죠. 좀 원에서 정확하게 이제 수능을 뭔가 보려고 만든 딱딱.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 과목을 갖다가 많이 뽑아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단위 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조금 네. 좀 수준 높은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아이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이과생도 과학 공부하세요. 문과생도 해야 돼요. 통합과학. 통합과학은 근데 진짜 일단 이과생들은 열심히. 나중에 수능에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전철 4년 동안 타고 다닌 전철 노선 색깔이 바뀌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이고 3주 동안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또 뭘 준비할 거냐면 이렇게 좀 물리 원도 좀 분석해보고 네. 화학 원도 분석해보고 생명원, 지구학 원도 이런 식으로 좀 목차를 좀 가지고 따져보면서 분석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화생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또 고교학점제잖아요. 이제 올라오는 2학년. 그렇죠. 이제 이것도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과학에 어떻게 대해서 할지 진짜 저는 진짜 궁금해 죽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해서 미리 예고해드리고 그냥 요번에는 통합과학을 3주 몰빵으로 딱 넣었는데 지겹지 않게 제가 물화생지를 저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방송을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일찍 또 방학 때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원장님도 지금 네, 그렇죠. 바쁘신데 시간 또 가서 또 수업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너무 훌륭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좀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도움이 됐으면 감사드립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통합과학 이제 요번 시리즈물에서 좀 같이 통합과학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실제로 통합과학은 많은 학원들에서 그냥 건너뛰고 원을 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합과학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원을 해라 제발. 원을 많이 할 거예요. 원을 많이 하는 게 맞는데 건너뛰는 친구와 건너뛰지 않은 친구들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통합과학을 좀 집중적으로 한 번이라도 꼭 꼼꼼히 봤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모두 다 과학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문이과 구별 없이 하다못해 예체능 계열까지 그러니까 열심히들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김기환 원장님은 또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도 거의 지금 연배로보다 대선배죠. 지금 대선배잖아요. 아니거든요. 네, 대선배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하는 과학 선생님들도 아마 지금 뭐 연령대들 다 있지만 아마 김기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좀 레전드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동기 그때 당시 한참 막 진짜 1타 찍었던 분들은 지금 다 은퇴를 하셨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꽤 거의 고참이잖아요. 이쪽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참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이익에 눈을 어두워서 이렇게 학원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학생들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과학을 재밌고 자신 있는 과목으로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 방송은 또 물리원 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물리원 네. 물리원 재밌죠. 물리원 한번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